파탈적 사고. 파괴한다, 일탈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축제처럼 사는 거예요? 퀴즈. 우리는 주어진 어떤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실히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오히려 하루하루가 숙제일 수 있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간 거 되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겠죠. 신바람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제처럼 살 수 있을까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그건 너무 원론적인 것이고,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정의 힘이란 책 여러분 보셨죠? 긍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환경이 열악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9월 달에 실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도 이걸 개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부정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시작. 부정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아, 뭔가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초긍정이 있습니다. 이 퀴즈입니다.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그보다 더 고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화시키는 방법. 따라서 합니다. 안 되는 일은 포기하라. 시작.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매달리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면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은 만나면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잃을 게 없는 사람. 관장님 역시 계속 맞히시네요. 김정은 닮았어요. 또 박수 치라고 막 강요하시네요. 지금 제가 무슨 법을 쓰고 있나요? 김제동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제가 안 웃겼어요. 관장님이 웃겼죠. 관장님은 끼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끼를 김제동처럼 살짝 건드려주면, 네, 스스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네, 어떤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관장님한테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왜요? 예, 꽉 쥐고 계시잖아요. 뭐 인사권도 쥐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네, 고분고분하고 또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물론 존경심이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흠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기대고 있으면요, 기대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해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사각형을 그린 이유는 파탈, 깨고 부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숙제처럼 살지 않고 축제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따라서 합니다. 이벤트를 만들어라. 시작. 저는 여기 청량에 왔고요. 지난주에는 홍성에 왔는데 제가 홍성에 와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중도일보에 충청본부장이 있어요. 오래된 지우예요. 김덕기 기자라고 있는데요. 한 20년 동안 교직해왔지만 당신한테 부탁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오늘 부탁할 일이 생겼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챙겨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덕기 기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도일보에 전면을 실려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구단, 윤치홍 화술 박사는 화술구단. 그러니까 대서특필해가지고 기사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당연한 거지.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7개 대통령과 윤치홍을 비교해서 칼럼을 쓴 거예요. 그것도 전면에.
그걸 보관했어요. 액자 넣고 보관했다가 이사하면서 깨져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버릴 게 아닌데.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의를 끝나고 그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에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주고, 저도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6시 40분차 새벽차를 타고 대전에 올라와서 일정을 봤습니다. 이처럼 이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아마 회사나 직장 내에서도 이벤트 많이 만들 거래요. 무슨 이벤트를 만드나요? 네, 생일날 생일잔치 해드리죠? 그리고 맥주 데이도 만드시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들의 날 만들어주기. 하고 있는가요? 우리 관장님? 예, 그런 이벤트를, 그럴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런 이벤트를 만들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면 박수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촛불잔치를 많이 벌리세요. 촛불잔치. 촛불잔치는 언제 벌리나요? 캠파이어가 하면 촛불잔치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뺑 둘러서 캠파이어, 모닥불 피워놓고 그 캄캄한 그 밤에 초를 탁 들잖아요. 네. 컵에다가 초를 씌워서 들고 있으면 엄숙경건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흐르거든요. 이런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촛불잔치. 여러분들은 촛불잔치를 몇 번 하시나요? 여러분 생일날 선물 케이크, 케이크 잔치 해주잖아요. 그때 제발 불을 다 소동하시고 케이크에 촛불을 탁 켜놓은 상태에서 아주 황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면 훨씬 더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8월 29일 날, 30일 날 우리가 캠프를 준비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강행하려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30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장소가 무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청정 지역이잖아요. 청양처럼. 그래서 그 정도는 행사를 진행해도 될 듯 싶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촛불잔치 의식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축제 분위기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동하시기 바랍니다.